동창회에서 조롱당한 고졸 야채 장수, 모두가 비웃던 그 남자의 명함 한 장이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그를 바라보던 서울대 첫사랑. 18년 만의 재회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었죠. 그가 만든 브랜드는 어떻게 세계 무대에 초청됐고, 두 사람은 어떻게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시장통에서 15년째 야채를 팔며 살아왔어요. 고졸 학력에 부모님도 안 계셔서 어린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배추와 상추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고 겨울에는 추위로 손이 터질 듯 아팠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저를 좋아했어요. 이노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아요. 이런 인사가 삶의 작은 위안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집으로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마음이 묘하게 떨렸죠. 특히 서울대에 진학했던 첫사랑 윤소희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요동쳤어요.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깔까 말까 수없이 망설이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번쯤은 떳떳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일 아침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맞추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어요. 하지만 막상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자신감이 사라지고 긴장감만 가득했어요.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 순간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박인호 아니야? 아직도 시장에서 야채 판다며? 이런 자리에 왜 나온 거야? 저 사람은 참 뻔뻔하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부 친구들은 저를 슬쩍 보며 비웃고 있었죠. 저는 모르는 척하며 웃음을 짓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같은 반 친구였던 정배가 큰 소리로 놀리기 시작했어요. 이노야, 너 요즘도 새벽에 배추 트럭에서 일하냐? 하긴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 정배의 비웃음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시간을 때우려 했어요. 그때 윤소희가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노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하지만 정배가 끼어들며 소희에게 말했어요. 소희야, 너 정말 착하다. 아직도 저런 애랑 친하게 지내려 하다니. 근데 쟤 아직도 시장에서 야채 팔고 살아. 소희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저는 민망함을 느끼며 소희에게 작게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제 비서가 급하게 다가와 제게 속삭였어요. 대표님,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잠시 나와주셔야 합니다. 비서의 말에 친구들이 놀라 멈췄고 저는 가볍게 일어나며 비서가 건네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명함에는 분명히 대표이사 박인호라고 쓰여 있었죠. 동창들의 표정은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특히 정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창들은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모두가 친절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노야, 내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지 몰랐어. 정말 멋지다. 저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소희가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노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너무 기뻐. 동창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동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성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를 무시했던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씁쓸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성공했으니 이젠 당당해질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뭔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진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어요. 동창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성공을 인정받는 듯한 기분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건 소희의 표정과 그녀가 건넨 말이었어요. 소희가 제게 남긴 연락처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호야,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의 말에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어요. 우리 혹시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소희는 흔쾌히 수락했고 며칠 후 카페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소희는 대학 졸업 후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인생이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도 꺼냈어요. 사실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꿈이 있었어. 그냥 야채만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유통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거든. 운 좋게 사업이 잘 풀려서 지금은 전국적인 야채 도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소희는 놀라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하다, 인호야. 내가 그런 꿈을 가진 줄 몰랐어. 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우리는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밤이 깊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소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난 작은 갤러리를 열고 싶었어. 근데 쉽지 않더라. 저는 소희의 말을 듣고 바로 결심했어요. 소희야, 내가 너의 갤러리를 지원하고 싶어. 내 꿈을 함께 이루어보자. 소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이야? 며칠 후 저는 곧바로 소희의 갤러리 개관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소를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미팅하며 철저히 준비했죠. 그러던 중 소희의 첫 전시회를 알리는 초대장을 제작하면서 전시회 제목을 정했어요. 따뜻한 기억, 첫사랑의 순간들. 전시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야채를 팔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갤러리는 저의 첫사랑이자 소중한 친구 윤소희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전시회를 즐겼어요. 그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이 나타났어요. 동창회에서 저를 가장 심하게 비웃었던 정배였어요. 정배는 머쓱한 표정으로 다가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인호야, 그날 정말 미안했다. 사실 난 내가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저는 웃으며 정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내 진심을 알았으니까 됐어. 오늘 와줘서 고마워. 정배와 화해하고 소희의 갤러리도 성황리에 마쳤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소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인호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내 꿈이 이루어졌어. 저는 소희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내 덕분에 다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앞으로도 우리 함께 꿈꾸며 살자.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고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소희와 함께한 시간들은 매일이 새로웠어요. 갤러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그녀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고 저는 시장 일외에도 새로운 사업 확장을 준비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시간을 쪼개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기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인호야, 혹시 우리 브랜드 하나 만들까? 갤러리에서 파는 엽서나 굿즈 말고 진짜 상품으로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그 말에 저는 두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따뜻함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시작해야지. 그리하여 우리는 소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감성을 담은 일상용품, 장바구니, 앞치마, 머그컵,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이 담긴 엽서와 캘린더를 제작했어요. 저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상품을 확산시켰고 소희는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디자인과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 브랜드는 생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SNS를 통해 위로받았다, 힘이 났다는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손을 맞잡고 웃었죠. 그 무렵
동창회 때 날 무시하던 정배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사업 파트너로서였죠. 그는 식자재 유통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었고 우리 제품 중 일부를 그들의 복지몰에 입점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그와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묻어두고 이제는 좋은 일 같이 하자. 정배도 성숙해진 모습이었고 진심으로 사과와 존중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동료가 되었고 소아는 더 큰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소희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이노야, 우리 여행 가자. 어디로? 그냥 아무데나. 일도 좋지만 우리도 좀 쉬어야 하잖아. 내가 너랑 다시 만나서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추억을 쌓자. 우리는 당일치기로 속초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며 뜨거운 오징어를 나눠 먹고 시장에서 장난스럽게 가격 흥정을 했고 해질 무렵엔 해변 모래에 서로의 이름을 쓰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야, 우리 이 일 계속 같이 하자. 사업도 갤러리도 브랜드도 그리고 인생도.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의미 있을 거라는 걸요. 그 후 우리는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도 식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였어요. 소희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배추를 팔고 있었지만 이젠 그 모든 순간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갤러리에 찾아온 한 소녀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여기 윤소혜 작가님 계세요? 그림이 너무 좋아서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미술을 하고 싶거든요. 그 소녀를 보며 소희는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같이 그려볼래? 우리 갤러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룬 건 단지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배추를 고르고 저녁이면 갤러리 앞 의자에 앉아 소희의 스케치북을 넘겨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따뜻한 시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소환 브랜드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는 전시회 외에도 소규모 클래스, 따뜻한 엽서 보내기 캠페인, 환경 친화적 장바구니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따뜻한 일상을 응원했고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시대의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특집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출연 제안을 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대중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노야, 우리가 그동안 숨어서 지켜온 따뜻함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때야. 결국 우리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고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MC는 우리가 걸어온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감탄했고 방송 후에는 브랜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주문이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소아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저희를 롤모델 삼는 젊은 창업자들까지 생겨났죠.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어요. 주문량이 늘고 문의가 폭주하면서 운영이 점점 힘들어졌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밤낮 없이 일하게 되었어요. 소희도 작품 수요가 늘며 지쳐가는 게 보였죠. 그렇게 바쁘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우리는 한밤중까지 회의를 하던 날에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야 돼? 처음엔 따뜻함을 나누자고 했던 거잖아.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 마음이야. 근데 넌 요즘 나보다 브랜드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둘 다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고 결국 소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잠깐 멈추자. 갤러리도 브랜드도 회의도 조금만 쉬자. 그럼 다시 우리답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제안은 마치 오래 묵은 해답 같았어요. 우리는 2주간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하고 짐을 싸서 제주도로 향했어요. 바닷가 근처 조용한 민박집에서 지내며 소희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타며 동네 시장을 구경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모닥불 앞에서 앉아 감자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그날 소희가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결국 이거였어. 사람들과 눈 맞추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결국 그 시작이 김치 반찬 하나였잖아. 그렇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돌아온 후 브랜드는 일부 품목을 줄이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작지만 진심 있는 캠페인에 집중했어요. 갤러리는 다시 동네 아이들의 미술 수업장으로 활기를 되찾았고 저는 다시 매일 아침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이 진심에 감동하며 우리를 찾게 되었어요. 방송보다 유명세보다 진짜 따뜻함이 통한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느꼈죠.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 따뜻한 사람들로 남고 싶어요. 고졸 야채 장수였던 제가,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조용한 화가였던 소희가 함께 걸어온 이 길 위에서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소희에게 말해요. 소희야,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소환을 다시 소박하게 운영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이번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한 글로벌 전시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감성 디자인 특별전에 소환을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저도 모르게 이게 진짜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소희는 잠시 놀라더니 말했어요. 이건 우리 둘 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야. 가자, 이노야. 그렇게 우린 파리로 갔어요. 직접 만든 앞치마, 엽서, 수채화 포스터, 그리고 김치 반찬 원화까지 포장해서 공수했죠. 전시회장 한편 한국의 시장 풍경을 재현한 부스는 단연 눈에 띄었어요. 전시 첫날 한 프랑스 관람객이 물었어요. 이 배추 그림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김치 반찬 하나가 시작이었어요. 누군가의 점심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이야기예요. 전시회가 끝난 날 우리는 센 강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노야,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아니, 처음엔 그냥 너랑 김치 얘기하는 게 좋았던 거였어. 우리는 오래도록 웃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역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감정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우린 단번에 수락했어요. 소희는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고 저는 시장에서 가져온 채소로 아이들과 자연 엽서를 만들었어요. 그 엽서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적은 문장이 하나씩 담겨 있었죠. 할머니랑 다시 시장 가고 싶어요. 엄마가 웃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배추를 닮았어요. 우린 그걸 보며 참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눈물도 났고요. 한 아이가 수업 끝에 저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나중에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거야. 우리가 진짜 하고 싶던 일.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갤러리 한쪽 교실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요. 부모님도 함께 와서 그림을 보고 우리가 만든 차를 마시고 때론 김치도 나눠 먹어요. 우린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하루를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가끔 누군가 제게 물어요. 박 대표님,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해요. 아침마다 배추를 고르면서 네 사람 손잡고 같이 웃는 거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엔 항상 소희가 있어요.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가끔 나를 바라보며 웃는 그 사람이. 이야기의 끝은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소환 속에서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시장통 한 구석에서 시작된 인생이 누군가의 점심시간 김치 반찬 하나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진짜 따뜻함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버티고 함께 꿈꾸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기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